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발견 2학년 7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단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단원이죠. 8단원에 들어가서 단원 개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용 탐구하기를 학습하고 해설서를 익히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8단원은 모양을 축소하고 확대하자 이런 제목인데 이제 교과서로는 도형의 닮음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두 가지를 다루는 거죠. 1 중단원 1에서는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다르다. 이거는 이제 닮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와 숨바꼭질 이렇게 이름 붙은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바로 알 수 있겠죠. 단원 개관 들어가 볼게요. 단원 개관에서는 이 닮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상에서 쓰는 그 닮았다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을 처음 도움 주는 그런 과제가 시작되고요. 학생들은 뭐 닮은 도형을 실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음이란 말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 정의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리는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그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성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는 목적은 발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지 않으면 발견하기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발견을 위해서 그리는 과제를 쭉 주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확대나 축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뭐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다 이런 성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음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닮음의 성질, 위에서 했던 닮음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해서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길이의 비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결국은 합동 조건과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닮음 조건 자체가 합동 조건과 비슷하다고 암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암기가 아니고 결국은 닮음과 합동이 같은 거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 닮음과 합동을 같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데 외국의 교과서들은 닮음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는 합동을 먼저 가르치고 중2 때 닮음 이렇게 하는데 외국의 교과서는 닮음을 먼저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1대 K 닮음이라고 가르치고 이 K가 1일 때가 합동이다라고 닮음의 특수한 경우로 합동을 다루는 나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역시 닮음의 성질 중 하나로 다룬다. 오늘 연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도 역시 닮음의 성질 중 하나고 닮음과 평행 조건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평행선과 닮음 상당히 중1에서부터 평행선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로 인해 크기 같은 각, 역각과 동위각이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각을 생기고 그 각이 같기 때문에 닮음과 연계해서 길이의 비를 추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한다는 것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힘을 내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거죠. 연계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그 내적인 힘이 오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연계를 하는 것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원래 중3에 있었죠. 이전까지는 2009까지는 중3에 있었다가 2015에서 중2로 내려온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려온 데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선장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설문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3으로 가는 게 나은지 중2에 있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볼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핫한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증명 과정이 좀 자유스럽지 않다. 증명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응용을 많이 못 다루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무리수를 쓰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또 2학년에서 미리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초등학교 다루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리의 증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서 다루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계산기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우는 무리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무리수 필요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쓰면 계산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루트 3 이런 값을 쓰지 않고 근사값을 써서 쓰는 나라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초등학교에서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거. 현재는 우린 중2로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 범위 안에서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를 관계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 무리수를 쓰지 못하니까 그런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두세 번 나눠서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다양하지만 여기가 이제 닮음 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한 증명을 우리는 시도했고 아마 교과서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 지도계획 들어가죠. 단원 지도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11개가 있는데 다 닮음 단원에서 이 중에서 5개를 다루게 되네요. 먼저 닮음의 뜻을 다루게 되겠죠. 닮음의 뜻은 일상에서의 닮음과 차이가 뭔가를 느끼면서 닮음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리고 닮음의 기호와 성질까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넓이의 비나 부피의 비는 부수적인 거라서 따로 다루지 않고요. 탐구하기 5번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한꺼번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5번 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에 가서 닮음의 뜻은 사실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닮음의 뜻을 다시 다루고 또 삼각형의 닮음 조건까지 이제 합동 조건과 더불어서 하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나머지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닮음 응용, 무게중심이나 무게중심 성질은 오늘 연수에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상세화로 들어갈게요. 목표 상세화는 이제 기존의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 너무 포괄적이고 대강화되어 있죠.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더 구체화해서 닮음의 뜻과 성질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다룰 때 도형의 닮은 의미를 알고 단순히 닮았다는 하는 용어를 일상과 구별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자. 정확하게. 1번 과제입니다. 그다음 2번 과제는 닮은 도형을 직접 그려보는 활동. 직접 그려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이와 부피는 일상생활에서도 다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의 관계, 닮은 비와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닮은 도형을 계속 그려보므로써 이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 발문이 좀 괜찮은데요. 닮은 도형은 길이와 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것이 계속 이 닮음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던져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가볼게요. 교과서. 검정교과서는 닮음의 뜻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저희 통과학 1번과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원본을 세로로 늘리고 또 괄호로 늘리고 괄호와 세로로 늘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이제 어떻게 변형한 거냐, 그리고 정말 닮은 도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 쪽으로만, 그다음에 가로 쪽으로만, 그리고 가로와 세로, 이건 철저히 이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죠. 근데 닮음이라는 것이 변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확대 축소만이 변한 거냐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 교과서는 처음부터 확대와 축소를 전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모두 확대하면 합동이 된다. 합동으로 해서 닮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닮음 정의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어서 기호를 다루고 있죠. 닮음 기호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S자를 옆으로 쓰는 이런 기호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때 뭐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네요.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쓴다. 최근 그 전국 수학교사 모임 오픈 채팅방에 이 대응하는 순서대로 꼭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감점의 요소도 되고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과서는 분명히 대응하는 순서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개념원리 탐구학 1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카드를 변화시켰다. 변화. 이 변화라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모든 연산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쭉 시작되는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 사칙 연산이 그냥 변화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덧셈, 뺄셈을 같은 연산으로 볼 때 덧셈적인 변화다. 덧셈적인 변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또 같이 보면 곱셈적인 변화다. 이렇게 덧셈적인 변화와 곱셈적인 변화가 저는 모든 수학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건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중학교로 말하면 경우의 수, 고등학교에서 경우의 수가 있죠. 이것은 합의 법칙을 뜻하고 있는 곱의 법칙을 뜻한다. 그럼 이 경우에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그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고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도 보면은 기억은 요게 가로가 4고 세로가 얼마입니까? 6이죠. 니은은 가로가 5고 세로가 7이고 디귿은 가로가 6이고 세로가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비교하자면은 여기는 가로 세로가 플러스 1 덧셈적인 변화가 됐고요. 여기는 가로 세로가 곱하기 1.5를 한 겁니다. 곱셈적인 변화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닮았냐? 자, 지금 눈으로 이것이 어느 것이 닮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헷갈리게 하는, 혼란이라기보다는 헷갈리는 판단이 쉽지 않은 이런 과제를 일부러 제시한 거는 확실하게 여기서 논란을 해서 닮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요, 그림을 크게 만들면 확실해져요. 근데 크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 일씩 더한다든가, 일씩 더한 건 뭐 20씩 더하나 30씩 더하나 상관없는데, 배율을 1.5배, 2배 이렇게 한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이제 닮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논란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업에서는 여러 수업이 공개되어 있지만 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요거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씩 커졌으니까 라는 말을 해요. 덧셈적인 변화를 닮음의 근거로 됩니다. 그럴 때 아니야 똑같이 1.5배씩 커졌어 하는 아이들이 왜 일씩 더하는 것을 이 덧셈적인 변화가 안 되는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반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란을 다 일단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제고요.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100배 합니다. 100배. 덧셈을 100을 더하고 가로 세로 100을 더하고 가로 세로를 100배 하면요 확실하게 이제 닮은 것과 안 닮은 것이 보이죠. 이 4cm, 6cm를 100배 하면 104cm, 106c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요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정사각형. 근데 이건 확실히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100배 하면 400하고 600이 되죠. 그건 확실히 직사각형이죠. 그렇게 해서 좀 키워가지고 이것을 이 덧셈적인 변화는 키우면은 대부분 다 정사각형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닮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닮음이 덧셈적인 변화냐 곱셈적인 변화냐를 결정하고 넘어가서 2번에 가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곱셈적인 변화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닮았다라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초등에서 보면 비의 정의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의 정의는 몇 대 몇, 2대 3이다. 이렇게 할 때 2대 3의 뜻이 뭐냐. 2가 3보다 하나 적다. 뺄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셈적인 변화로 3이 2보다 하나 크다. 이렇게 볼 거냐. 2는 3의 3분의 2배다. 3분의 2배. 또 3은 2의 1.5배, 2분의 3배다. 이렇게 볼 거냐, 곱셈적으로 볼 거냐.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비를 배울 때는 비의 정의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의 정의, 두 수를 몇 대 몇으로 표시한 거, 이게 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하는 거냐 곱하는 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초등에서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2대3으로 쓴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눗셈으로 비교한다는 말은 이후에 비율을 염두에 둔 정의입니다. 나눗셈이란 말은 곱셈이라 그 말이고 거꾸로 말하면 곱셈적인 변화를 쓴다. 비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게임의 스코어는 비가 아닙니다. 잘못 쓰는 거예요. 게임의 스코어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덧셈적인 차이지 곱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농구 경기에서 20대 40은 20골 차이지 2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2배 차이라 그러면은 1대2로 바꿔버리면 큰일 나죠. 20대 40의 그 경기를 이겼는데 1대2로 이겼다. 그럼 한 골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눗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의 경기의 그 스코어는. 그래서 게임 스코어는 절대로 비가 아닙니다. 잘못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비의 정의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닮음 이런 것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쓰는 거다라는 것이 분명히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닮은 도형을 다시 일로 가서 이제 그것이 일정한 비율이냐,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번에서는 동네 일상에서 쓰는 닮았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확실히 일상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으로 수업이 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는 닮음의 뜻에 대해서 탐구활동 의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미와 수학에서 의미가 얼마나 다르냐를 한번 확인하고 닮음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실생활에서 모양이 비슷한 걸 닮았다고 하지만은 수학에서는 확대 또는 축소, 비율이라는 거죠. 곱셈이라는 거죠. 나눗셈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다. 변형된 카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닮음이 무엇인지 찾도록 한다. 사실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때 카드를 늘리거나 줄일 때 가로 세로 길이 변화를 줄 때 같은 비율로 변화를 주는 것이 닮은 의미임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직사각형을 준 거는 가로 세로 비를 구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도형이 있지만 직사각형이 가장 쉽다. 그런 의도고요. 예상 답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수업 노하우로 넘어가면은 이 닮음 단원에서는 비와 비례 개념이 필요하다. 6학년 거예요. 6학년. 6학년에서 비와 비례가 아주 잘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6학년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비와 비례인데 교과서가 이것을 좀 얼렁뚱땅 또는 직관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와 비례가 중학교로 올라와서 비와 비례로부터 시작해서 닮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안 가르치고 비와 비례를 안 가르치고 닮음을 가르치는 것이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그리고 초등에서는 이걸 직관적으로 가르칩니다. 직관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율, 비례식 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다. 이런 건 잘 쓰는데 왜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은지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으니까 같은 거다. 그냥 이런 정도가 설명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례식 개념이 없다는 거, 그리고 비율 개념도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도 비율 개념이 별로 없어요. 중등 선생님들도 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초등 교과서를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례 개념을 여기서 정확하게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업 요령으로 주변에서 축소 또는 확대한 모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발문할 수도 있다. 여기 주진 않았지만 그래서 건축 모형이 많이 있죠. 건축 모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소를 주로 하는 거고요. 실험할 때도 축소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분자 모형은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도형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양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 수학에서는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이 되는 거다. 합동 개념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탐구학 6에 가면은 합동 조건으로부터 닮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근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닮은의 성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닮은 성질. 검정교과서에서 닮은 성질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 닮은 성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랬어요. 닮은 성질.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면도형에서 닮음은 삼각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일정하다. 닮은 비라 한다. 닮은 비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닮은 도형의 성질, 평면도형에서 이걸 입체로 확대하면 이 입체에서는 각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각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번에서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면이 닮은 도형이 면이 다 평면도형이잖아요. 면이 평면도형이니까 평면도형의 닮은 조건, 각이 같다는 조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면이란 말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입체도형도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이 닮음이다라는 것을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일단 기호를 먼저 이제 가르칩니다. 닮음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고 정의도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기호를 먼저 정의하고요. 여기서 삼각형을 쓰지 않고 좀 복잡한 사각형을 쓴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사각형도 뒤집어 놨고요. 또 사각형도 잘 아는 사각형이 아닌 일반 사각형을 써서 닮은 것이 꼭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각형, 일반적인 도형이 있고 뒤집어져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 이 그림을 선택할 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그려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그려보지 않으면 닮은 성질을 우리가 억지로 가르쳐야 되죠. 그려보면 지네들이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도 그려보라 그랬어요. 닮음을 정의했기 때문에. 닮음은 정의할 때 축소 또는 확대 그랬어요. 그러면 축소하든지 확대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선택을 줬고 아이들은 실제로 어떤 애들은 두 가지 다 그린 애들이 꽤 많아요.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 여백이 상당히 넓게 준 것이 두 가지를 다 그리라 이런 의도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뭐 시간을 좀 줌에 따라서 아이들이 두 가지를 다 그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가지 이제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확대 축소에 대한 길을 열어놨는데 애들이 이거를 그릴 때 칸수를 다 세거든요. 칸수를 셀 때 이것을 늘리면 예를 들면 삼각형이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는 종이 여기 있다. 여기 몇 칸입니까? 6칸이죠. 6칸. 그럼 이거를 내가 12칸 하겠다. 12칸. 요건 쉬워요. 요거는. 모는 종에 딱 닿은 건 쉬운데 A, B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간 것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것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기울기 개념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칸에 네 칸이구나. 그럼 두 칸이 네 칸이 됐으니까 8칸 가야죠. 너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높이 표시가 돼요. 높이 표시가 되면서 저절로 내가 2배 했으니까 이것도 2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 것을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리면서 2배로 그리는 거예요. 또는 2분의 1로 축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것은 2배로 확대하든가 2분의 1로 축소하든가 3배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주로 2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편하니까. 1.5배도 잘 안 나와요. 2배가 가장 많습니다. 2배, 그다음에 2부 절반으로 2분의 1배. 이렇게 할 때 그 길이의 비율을 자기들이 스스로 맞춘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 닮은 비를 쓴 거, 이 닮은 비를 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미 그 비율을 쓰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업 과정에서
몇 배로 했다, 몇 분의 1배 했다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닮은 비야 그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 도형에 대해서 하고 별도로 입체 도형을 바로 또 다른 과제를 하지 않고 삼각 기둥을 주고 하게 했습니다. 이 직육면체는 좀 간편해요. 그래서 삼각 기둥을 줘야 아까처럼 이 빗변이라보다 옆에 이렇게 비스듬한 변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죠. 거기서 이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 직사각형이 보이니까 직사각형을 확대 축소하는 건 좀 쉽겠죠. 이것도 이제 칸을 넓게 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대하는 게 쉽지 않네요. 2배 확대하면 꽉 차네요, 이게. 꽉 차는데 어쨌든 더 넓게 줄 수는 없고 교재가. 그래서 2배 정도 할 수 있도록 준 걸로 생각하시고 확대 또는 축소를 아이들이 그려보는 과정 역시.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보다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이제 면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그리는데 의외로 입체 도형은요 아이들이 못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쌓기나무예요. 쌓기나무. 쌓기나무는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붙여요. 예를 들면 퍼즐 같은 것도 이 쌓기나무로 만들죠. 그런 것도 초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쌓기나무라는 단원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쌓기나무를 뭐 10개를 싸가지고 어떻게 쌓느냐 그림을 겨냥도를 주고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 그림을 못 그려요. 왜냐하면 이 입체 도형인데 이게 정육면체 하나만 있는 게 여기다 옆에 또 나란히 붙이면 2개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 옆으로 그리는 거야 그리겠죠. 근데 이게 또 위로 또 쌓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그릴까? 아주 골치가 아프죠. 저도 막 헤매고 있는데 뭐 잘 안 되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입체 도형을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에 대해서 특징이라는 게 결국 성질이죠. 교과서가 1번, 2번으로 정리하고 있는 길이와 각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입체 도형에 대한 특징. 역시 이것도 교과서 2가지로 하고 있지만 애들이 3가지로 할 수 있죠. 입체 도형에서도 각 얘기, 변의 길이 따로 또 면에 대한 얘기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옳은 방법으로 또 맞는 그러한 성질을 특징을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 이거는 닮은 도형을 그려서 발견한다. 그려서 발견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는데 그리는 것이 교과서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직 닮은비를 학습하지 않았지만 그리려면 닮은비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려면 닮은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논의 눈금을 이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중2니까 기울기를 배운 상태니까 직선의 기울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x 값의 증가량 그러나요? x 값의 증가량 갑자기 까먹었네요. y 값의 증가량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생각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중요한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직접 그리는 활동에서 각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죠. 그래서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일정함을 관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닮은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평면 도형에 관찰한 성질이 입체 도형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 답안을 가볼게요. 실제로 학생들의 답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이 그리는 방법도요. 다 따로따로 그린 애가 있고 이렇게 하나에다가 몰아서 이용해서 그린 애가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이 다양한 예시가 풀이에 다 돼 있고요. 3번으로 가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평면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입체도형에서는 교과서는 각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지만 얘들은 각을 또 대부분 씁니다. 왜냐하면 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는 면에 대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각도 따로 이렇게 정리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다 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는 1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리게 하면 생각보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같은 비율로 그리지 못한다. 이게 그 앞에 제가 이게 1학년 과제인지 2학년 과제인지 헷갈리고 저도 3개학년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학년에 다른 헷갈리는데 이게 3학년 과제라고. 3학년 과제 삼각형 삼각비에서 그 거기서 닮은 걸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닮은 삼각형을 찾을 때 높이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도 이제 높이라는 거, 바로 이제 이 높이라는 거, 요거죠. 높이 개념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런 것들 이걸 잘 못 그린다라는. 그러니까 기울기 개념에서 x값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여기서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확대 또는 축소를 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학생들이 변하는 것은 넓이다, 또 모서리 길이다, 부피나 겉넓이다. 우리는 변하는 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넓이도 변하고요, 뭐 부피도 변하고 겉넓이도 변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애들이 훨씬 더 생각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모양이다. 우리는 각의 크기를 주로 얘기하면 모양, 또 각의 크기, 길이 사이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 거죠. 비율,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 여기서 일정한 것은 형태, 비율, 이런 거다. 형태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이와 같이 닮음일 때 변하지 않는 것과 일정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일정한 것, 실제 크기와 관련된 양뿐만 아니라 비율도 있다는 것. 각은 이제 양이겠지만 길이나 이런 것들은 비율이 변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닮은 두 도형의 성질은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이 다음에서 이어지는 이것이 이제 삼각형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도형에서 하지만 삼각형 닮음을 추론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닮음의 뜻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발견할수록 삼각형 닮음 조건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입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음이죠. 면이 닮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변의 길이가 일정하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리고 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구분해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고요. 닮은 두 입체 도형을 평면에 그려놓고 성질을 찾다 보면 대응하는 면과 대응하는 각에 대한 관찰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입체 도형은 입체 도형 안에서 있을 때하고 평면에 다 전개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관찰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전개도를 이제 그려서 하긴 하지만 입체도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다시 겨냥도를 통해서도 두 입체도형 사이 성질을 찾아내는 활동, 전개도와 겨냥도의 차이죠. 그것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면을 펼치면 면 사이의 각,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면각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그것도 닮은 도형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전개도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탐구하기 1 앞에 했죠. 여기에 이어서 두 원과 같이 닮은 비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 없다. 지금 탐구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앞으로 원에 대해서는 이 닮은 비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닮은 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사고를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원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 2개를 지금 다뤘는데요. 과제 1번, 2번 다뤘는데 10분 정도 쉬고 다음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7분인데 맞아, 하나를 더 할까요? 하나 더 하고 싶을까요? 시간이 이르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제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비로 한번 가볼게요. 닮은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비에 대해서 검정 교과서는 우선 이제 넓이의 비를 다루는데 직사각형 가지고 다루고 있죠. 닮은 도형이 2대 3이다. 저는 우리 교재 수학의 발견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2대 3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1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1만 가지고는 이제 변하는 게 잘 안 보여요. 한쪽이 1이 안 변하니까. 근데 2대 3은 이제 2도 변하면 이제 넓이의 비는 4대 9로 변하죠. 이렇게 변해서 이것도 제곱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1대 2 그러면은 이것이 1대 4가 되잖아요. 이 넓이의 비가. 그러면 1은 안 변하는 거. 이게 제곱 관계인가 헷갈려서 2대 3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이제 문제인가 했더니 이 교과서도 닮은 비가 2대 3이에요. 여기에 비가 좀 2개가 보이는데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닮은 비예요. 닮은 비가 2대 3이야. 4cm가 6cm로, 6cm가 9cm로 2대 3으로 변했죠. 그래서 닮은 비가 2대 3인데 지금 요 직사각형 자체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또 2대 3이에요. 이게 2대 3. 또 요 큰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비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2대 3이 3가지가 보이는 거죠. 지금 2대 3이 둘 사이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고 이게 닮은 비예요. 이게 닮은 비인데 직사각형 안에 가로 세로의 비가 또 2대 3이다 보니까 2대 3이라는 닮은 비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의 발견도 또 2대 3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그런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2대 3이 아닌 이 4cm, 6cm가 아니라 그냥 4cm, 5cm 이렇게 가면 이제 2대 3으로 가면 여기가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짝수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차라리 4대 8로 가든가 뭐 그러면 완전히 길쭉해져서 이상할지 몰라도 그래도 이 2대 3을 좀 피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교과서는 2대 3, 우리 수학의 발견도 2대 3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부피의 비로 이제 갔을 때 부피에 비해서는 이제 3개나 되다 보니까 여기도 2대 3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헷갈림이 좀 덜하죠. 여기는 세 모서리의 길이의 비니까 2대 3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대 2대 6이니까 1대 2대 3이네요. 1대 2대 3을 쓰고 있어서 조금 이제 헷갈리면 덜할 거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2개의 예시를 통해서 여기 제곱과 세제곱을 발견해서 일반화시키는 이런 과정. 그 일반화의 과정이 조금 이제 연역적으로 정당화되기보다는 그냥 예시에 의한 정당화 정도에서 끝나는 풀이고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좀 더 일반화의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연역적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의 발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닮은 도형을 여기서도 그려라. 2대 3을 또 주고 있죠. 2대 3. 그래서 예시 답안도 2대 3으로 주고 가로 세로를 2대 3, 2대 3 이렇게 주면 이렇게 그릴 우려가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죠. 2대 3으로 주고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6대 좀 더 내려야 됩니다.
6대 9. 자, 이 두 개가 닮았어요. 닮은 비는 3이죠. 1대 3이죠. 근데 이게 2대 3이라는 걸 그릴 때 애들이 이렇게 2대 3을 그리고 또 이것도 2대 3이잖아요. 2대 3.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대 3을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래 놓고 이게 닮았다 2대 3으로 얘가 2대 3이고 얘가 2대 3이니까 가로 세로의 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닮은 비는 1대 3이죠. 1대 3. 다른 거죠. 이거. 그래서 저는 정사각형을 했으면 어떤가. 정사각형은 이런 헷갈림이 없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가 2인 이러한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3인 정사각형은 뭐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2대 3이 한 군데만 보여야 되는데 가로 세로의 비는 1대 1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우리 예상 답안에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무는 종이를 이렇게 대각선 무는 종이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입체도형 그리기가 편하고 여기서도 1인 가로 세로가 1인 정육면체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2인 정육면체를 그리면 부피를 구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그린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교과서처럼 M 대 N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A 대 B일 때 해봐라. 그리고 입체도형까지 해봐라 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 대 B니까 이것을 AK 대 BK 이렇게 가는 평면도형으로 가서 넓이가 이때는 넓이가 AB인데 이때는 넓이가 ABK 제곱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입체도형도 A 대 B 대 C인 그러한 그 아니죠. 이게 큰일 나죠. 닮은 비니까 뭐라고 쓸까요? 닮은 비가 AB니까 AB 쓰면 안 되겠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지물 헷갈리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닮은 비가 AB가 아니고 닮은 비는 1대 K를 제가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닮은 비가 AB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모순에 빠졌네요. 스스로. 어떤 길을 쓰면 닮은 비가 A 대 B로 쉴까요? 제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네. 이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 그냥 쓰면은 여기가 AA 이런 도형과 BB인 도형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넓이가 A 제곱 대 B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간편한데 제가 좀 K를 도입한 것 같고 입체도형도 AAA인 그런 정육면체와 BBB인 정육면체를 이제 그리면 AAA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BBB인 쓰면은 A 세제곱 대 B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제가 K를 잘못 도입한 것 같아요.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는 닮은 비는 이제 길이의 비다라는 거. 이게 닮은 비라는 말이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넓이의 비도 닮은 비 같고 부피의 비도 닮은 비 같고 근데 길이의 비만 닮은 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닮았던 그 비는 다 닮은 비인데 왜 넓이의 비는 닮은 비하고 다른가 하는 거. 그래서 이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직사각형과 직육면체 직접 그려보는 거 굉장히 지금 저처럼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할 수 있는 제가 혼동의 예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당황했고요. 이 성질이 일반적으로도 성립한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직사각형 된다고 원에서 되냐 하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도 공간도형을 다룰 때 정사형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거기서도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가지고 정사형의 성질
이제 뭐 길이는 정사형의 길이는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다. 이게 정사형의 성질인데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도 원래 넓이의 코사인 세타다.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원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곡선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직선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도형으로 말하면 이제 직각삼각형이나 이렇게 넓이 내기 쉬운 거 또는 직사각형 이런 걸 이용하는데 이것이 일반 사각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또는 곡선이 있는 그런 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 성립하느냐 하는 것들은 결국 그냥 직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를 가지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자연스럽게 유추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아이들이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학생들이 예시 답안 보여주고 있고 예시 답안도 다양하게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이 닮은비가 1대2나 1대3을 쓰지 않고 2대3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쉽긴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제곱 1과 1의 제곱 1의 세제곱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뒤에 것만 제곱된다라는 이제 유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2와 2대 3을 썼다는 거를 뭐 교과서도 그거를 쓰고 있고 그렇다고 3대 4, 뭐 5대 7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2대 3을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과제에서 닮은비가 2대 3인 두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닮은비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학생들은 닮은비가 2대 3인 두 직사각형 그리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2대 3이 제가 아까 보여준 대로 가로 세로의 비가 2대 3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겪어야 이 가로 세로의 길이의 비가 아니구나. 닮은비는 이도형과 저도형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사가 가르치기보다는 조금 애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제가 스스로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예시 답안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2대 3인 직사각형 그랬는데 설명이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거 예시 실제 수업에서 여기도 지금 가로 세로가 애가 써놨잖아요. 가로 세로가 4대 6이라고 쓴 거는요 2대 3을 뜻해요. 가로 세로의 비가 2대 3이 아니고 닮은 비가 2대 3인데 이것을 가로 세로의 비로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 학생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게 6대 9가 역시 요 두 개가 닮았어요. 닮긴 닮았어요. 4대 6이 4대 6하고 이것이 6대 9로 했으니까 닮은 비는 2대 3 맞네요. 2대 3. 1대 1.5죠. 2대 3이네요. 닮은 비도 2대 3인데 이 자체의 길이의 비도 2대 3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2대 3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가로 세로의 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대 3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 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아마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아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포착된 거죠. 보통은 이 닮은 도형에서 닮은 비와 넓이의 비 사이 관계는 직사각형 대해서만 증명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유추한다. 유추. 직접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닮은 입체 도형에서도 직육면체에 대해서만 증명하고 일반화한다는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일반화에 대해서 넓이의 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헷갈렸던 부분. 자 여기도 지금 A 대 B가 아니고 닮은 B가 M 대 N이에요. 제가 A 대 B하고 M 대 N을 참 헷갈리는데 M 대 N일 때의 여기도 A 대 B가 뭐냐면 A 대 B는 가로 세로의 길이의 B입니다. A 대 B가 그리고 M 대 N은 닮은 B예요. 이렇게 달리 써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헷갈려 쓰는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육면체도
닮은 B가 M대, 닮은 B가 M대n이고 가로 세로는 A 대 B 대 C, 가로 세로는 A 대 B 대 C를 썼고요. 닮은 B가 M 대 N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비율 사이에 표현이나 헷갈리는 것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요 닮은 B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닮은 B는 사실 그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피자 같은 거, 여기도 피자 예를 들었는데, 피자는 정말 이 닮은 B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피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요, 좀 냉철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제가 어디 가서 학생들에게 중3 정도 아이들에게 피자 얘기하면요 거의 다 닮은 B를 쓰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일상의 수학을 얼마나 쓰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피자 가격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보다 훨씬 간단하게, 그래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 정도 주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별로 딱 길이를 주고 계산을 시켜도 판단을 못 합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중3에서도. 그 말은 사실 닮은 B의 이런 그 개념이 그냥 지식적으로 뭐 수학 문제 푸는 그런 것으로 그냥 한정되고 있지 않느냐. 일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또 여기서도 이제 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박에 대해서 수박 살 때 항상 고민해요. 수박 살 때. 수박이 크기가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2가 되고 한 3이 된다. 이게 2대 3이 아니고 8대 27이잖아요. 8대 27. 수박의 가격은 8대 27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3배가 넘어야 돼요, 가격이. 그럴 때 얘가 정당한 가격인데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 2배 정도 안 돼요. 2배 정도. 사람들은 2배만 돼도 이거 안 살라 그래요. 훨씬 싼데 이게. 이 부피가 3배가 넘는데 8대 27이니까. 근데 요런 데서 또 그 가게에서도요. 근데 가게는 그 가격을 제법 잘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가격을 매길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분들은 무게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무게. 이 길이로 할 수가 없으니까 무게로 매깁니다. 무게는 곧 부피를 뜻합니다. 수학에서는. 과학에서 무게라 하는 거는 그람, 중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부피예요. 그게. 그래서 무게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아마 무게로 그 사람들도 가격을 매기고, 물론 큰 거니까 큰 거는 조금 디스카운트 하겠지만 그래도 무게에 비례해서 가격을 매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명확하게 3배 되는 그런 가격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저도 안 따지죠.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가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수학적으로 이해가 됐느냐라는 확인하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어떤 경각심으로 이런 예를 많이 들고, 특히 이 닮은 B는 정말 아이들한테 이제 먹히죠. 뭐 음료수액이라든가 이렇게 원뿔 컵에 들은 이 컵의 절반, 이 컵의 절반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절반은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대 2니까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뭐 절반은 안 되겠지만 뭐 그래도 한 3, 40%는 안 될까? 이렇게. 실제로는 10%, 12%밖에 안 되는, 12%밖에 안 되는데 3, 40%로 예측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피에 대한 비가 세제곱배라는, 세제곱 B라는 것이 상당히 큰 건데, 그것을 그냥 거의 닮은 B랑 비슷하게 느끼는, 그보다 조금 더 셀 거다 정도로 느끼는 것이 정말 인간의 공간 감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56분, 그러니까 10시 6분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올려주시면 공유하고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